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남아 있으신 상황인데 이수페타시스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잡아드릴게요. 장중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별의별 막 업무도 있고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논하게 되면 이제 IT 전체적으로 논할 거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5월 말에 들어갔는데 이 5월 말 기준 지금 요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을 올려드리면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일단 25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수페타시스를 별도로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별도로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7월 14일부터가 아니라 5월 말이죠. 그리고 5월 중순, 5월 말, 5월 중순 뭐 하여간에 그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요.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PBR 순자산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평가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술주 기준에서 2.5배니까 뭐 아주 고평가는 아니더라도 저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PER 부분이 6배에서 8배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결론은 이 상태는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11,000원대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15,000원 또 14,700원. 그러니까 6,32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5,000원대 중반이 1조예요. 그리고 14,000원대면은 9,000억 원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1조가 안 되더라도 1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1조에서 좀 밀렸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넣어놓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PER 기준에서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수급면에 있어서 외국이건 쌍끌이 12%의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실적 개선폭에 대한 매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그 5월 말부터 7월 14일까지 전량 차익 실현 6번, 재편입 5번. 근데 원체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서 차익 실현 이후에 크게 밑에서 편입을 재차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그 수준, 조금 밑, 그리고 조금 위에 따라붙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고점까지의 편입을 기준을 잡았고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누적 수익 범위 다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38,000원에서부터 43,000원대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시 3만 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7월 14일인가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기준이 지난 5월 말의 기준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뭐 20일경부터 11,000원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의 이수페타시스는 뭐 어찌됐건 PCB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납품처를 다변화를 잘했고 그 납품처 다변화한 과정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발 뭐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5월 말 6월 달에 시가총액 이제 1조 달러를 넘긴 거고요.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8월 달 들어서 1조 달러를 또 넘긴 거죠. 8월 16일, 15일 뭐 이럴 때 1조 달러를 또 넘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오산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만약에 5월부터 같이 있으셨다면 그렇다면은 또 혹은 7월 달에 매수 평균 단가 32,000원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달 기준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이 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가 20-30%가 붕 뜨는 거예요. 최소 범위 20-30%를 고점 차익 실현, 저점 재편입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문자 사인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손절을 했어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이쪽이 사실상. 근데 이제 손절을 하고 이수페타시스로 이제 이동 기준이 34,000원대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았죠. 잡아서 금요일 날 기준에 얼마? 금요일 날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이 설정 범위가 이쪽에서 지금 빼놨는데 요 다음에 있나요? 아닌데 차익 실현 문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여기 있죠. 1차 목표 주가 35,000원을 넘겼고 우리 재편입한 단가가 뭐 3만원 초반부터니까 그래서 36,700원 찍고 밀려있을 때 기준에 35,600원 그리고 34,900원 평균 35,000원대 초중반 거기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오늘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재편입의 기준을 일단 35,150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원체 이제 센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해서 3% 혹은 5% 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그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텐데 오늘은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한미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갈 거예요. 막연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를 6월 포트에 넣어두고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입을 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가져온 게 아니라 고점 대비 3에서 5%씩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해야죠. 하고 나서 또 대처하고 그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 기준.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발 영향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뭐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6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5위.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시가총액 순위는 뭐 계속 그대로였어요, 사실은.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일단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초로 이제 1조 달러를 넘겼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이러한 수익 범위 전부 요번에도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현재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12% 매집 이후에 한 6% 이상 한 7, 8% 물량이 나왔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편입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6,320만 주짜리인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PBR이 2.94배였어요. 그 당시에 5월 20일 당시에. 그럼 높은 거예요, 사실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PER이 실적 개선폭이 완전 뭐 너무 긍정적인 기준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준이라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8월 17일자 기준에 대박인 거죠.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프리미엄이. 그리고 밴드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평가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치냐. 2차 전지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그거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나 2차 전지나 뭐 변동 유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회사의 지금의 주가가 주식으로 따졌을 때 시장에서 뭐 회사가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해도 주식으로 따졌을 때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 지금 적정한 주가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 검증받아야 된다. 이거 프리미엄이 높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갔을 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찍고 다시 한 방에 하루 만에 50만 원 찍었다가 49만 9천 원 찍었다가 바로 40만 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그럴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 과도하다라고. 과도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강세라고. 근데 그게 82만 원 찍고 또 50만 원 깨졌다가 다시 그게 153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심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이 심리적이라는 게 뭐야? 성장성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모든 내용들. 결론은 이게 10% 수급이 9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수페타시스를 갖고 계신다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얘가요 회사 끝내주고요 엔비디아가요 그건 다 심리예요. 회사 끝내주고 엔비디아가요 그러면 점상 가야지 맨날. 외국 기관이 막 때려 사야죠. 들어오는 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리고 당장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 심리, 모멘텀, 명분을 바탕으로 첫 번째가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눈에 안 띄어요. 2차전지처럼 내리매도해. 포스코홀딩스처럼 막 9%, 10% 개인들이 사. 그럼 개인들이 들어올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면서 그 부분에 추세 강화가 연출된단 말이에요. 수급이 순매수 기준에 개인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여도는 외국 기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매수까지 들어오고 거래가 터져 있어요. 거래가 터져 있는 게 지난주 그러니까 16일부터 해서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래 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작지 않아요. 2천억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800만 주, 2천억 수준, 그 다음에 1200만 주, 그 다음에 다시 뭐 1500만 주 이상. 그게 거래 대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거래량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11만 원대하고 150만 원대하고 똑같은 100만 주가 터져도 11만 원일 때는 1100억이고요. 150만 원일 때는 1조 5천억입니다. 똑같은 100만 주로 100만 주 터져야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메이저 케이블에서 매출 뭐 5위 안에 들어간다, 10위 안에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이 자 보셨죠? 거래대금이 없어야 고점을 뚫습니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 받는 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분들은 전부 뭐 말 그대로 농담으로 깡통 차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차분하게 들으시고 거래가 터져야 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차분히 계속 내 자산이 들어간 종목에서 그런 기준이 잡히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38,000원 위쪽에서 우리는 전량 매도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한 템포 더 올라갔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 7월 14일 정리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수페타시스 매수세를 안 냈어요. 그러다가 8월 16일부터 3만 원 초반까지 해서 이렇게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리고 2천억을 넘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만 주 그러면 3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 거래가 터져야 된다 했는데 이제 800만 주 터지고 1,200만 주 터지고 뭐 1,500만 주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요 흐름 속에서 17일 날 같은 경우에도 방송하면 32,400원이에요. 네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걸 산다 그랬어요? 2차 전지는 우리는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지금 에코프로가 더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5만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의 경우는 뭐 여기서부터 6천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4, 5% 정도 더 올라와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요. 악을 쓰고 편입이라고 그랬죠. 얘는 20%예요. 얘는요. 어찌됐건 얘는 10%입니다. 이들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그 수급 범위로 인식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니까. 요날 3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33,700원까지 갔다 밀렸어요. 밀렸고 이제 18일 날 변동성이 확장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3,15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요게 그 15시짜리에도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검색기 기준에서 10시 거, 그 다음에 1시 거, 15시 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10시, 13시, 15시. 그 중에 이제 그 15시까지에도 이수페타시스는 떠 있었다. 이때 한미반도체는 좀 제한적으로 거래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볼 수 있느냐의 기준에 오늘은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입니다. 500만 주면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원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변동이 크게 나올 수준의 거래량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뭐 오늘 고점에서 잡은 거 36,000원대 편입 문자 나가서 잡으신 물량을 여기서 떨고 낼 이유는 전혀 없어요. 8월 18일 날 1,500만 주 터지기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터져줬죠. 거래량 터져주고
36,700원까지 올라왔나요? 36,700원. 1,680만 주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16일 날 요때 기준에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래량을 넘기기 때문에 이런 변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종가 기준에서도. 오늘은요. 말씀드린 1,500만 주가 안 터지니까 변동률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30만 주까지 나와 있던 프로그램 매도가 16만 주 수준으로 줄었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 그렇게 뭐 매수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요 실시간으로 외국 기간 이렇게 뭐 순매수 이렇게 나온 거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추정치기 때문에 저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 89만 주의 매도에 대해서도 양쪽 합쳐도 집계가 안 잡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 72만 주의 매수에 대해서도 양쪽 합쳐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누락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장 끝나고 보시고 장중에는 프로그램의 수급 보시고 오히려 개별 창구 동향으로 보시는 게 옳다. 지금 프로그램 쪽 33,000주 매수죠. 여기도 20만 주 매도해서 이쪽 보시면 9만 주 매도에 기간 47,000주 매수인데 프로그램 쪽이 여기도 좀 누락돼 있을 것 같아요. 48만 주 매도뿐이 안 나오잖아요. 79만 주, 80만 주인데 매수도 83만 주 매수인데 양쪽을 합쳐서도 45만 주뿐이. 그러니까 요거는 순매수 의미 없어요. 방송에서 맨날 윤정도 이외의 전문가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저런 거 갖고 나와서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누가 팔았다 이러는데 저건 믿을 게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은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급은 오히려 일부라도 매수가 들어와 있을 것 같고 거래가 둔화돼 있는데 거래가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거예요. 어차피 당간의 전체적인 기준도 그렇고 우리 그 오산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고 근데 오산 선생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수페타시스 32,000원이 지난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 아까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 지난달이신 건지 아니면 뭐 지난주이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달로 전달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난주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으신 거고 지난달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VVIP방 가입이 굉장히 잘 되신 거죠. 7월, 그럼 7월이시라면. 왜냐면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한 거잖아요. 7월 달에. 좀 이따 이제 뭐 전체 차트 보겠습니다만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재편입을 한 거하고 7월이면 어디 여기죠. 여기 32,000원에 잡으셨다면 여기서 잡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락에서. 아주 좋은 자락에서. 근데 여기서의 이 차익 실현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4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8,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드렸고 왜? 꼬리가 저렇게 달리는데 안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7월 14일 날 정확하게 매도 사인 나간 거예요. 다시금 보실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꼬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3%, 5%그 이상 7%씩 밀려 내려가는데 종가상으로 그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뭐 찔끔찔끔 올라와서 뭐 43,000원까지 갔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차익 실현 다 해놓고도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38,100원에 고점 기준, 요날 고점 기준이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고 요게 지금 급해가지고 막 잘못 나간 것 같아요. 현재가 38,100원에 잠시만요. 차익 실현 부분 7월 14일 맞죠? 고점 대비 3% 조정 38,000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죠. 위에 거는 미처 수정 못 해놨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한 거죠. 꼬리에 달려서 38,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이탈됐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 안 갖고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뭐 개별 매매 거래에 실려있으니까 개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급도 꼬여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잘 기다렸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정점 찍을 때 우리가 팔고 나온 그 거래대금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뭐 양봉이 나와줬을 때는 상관없지만 음봉 떨어질 때는 다 팔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에 다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38,000원에 사시고 32,000원, 6,000원 갭이 있잖아요. 오, 6,000원이면 얼마예요? 20% 가까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처해 드릴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는 고평가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리고 매도 사인을 내드릴 때에는 따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재편입한 단가보다 주가가 밀려 내려가서 손절을 하더라도 아니다 싶을 땐 나올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 내 펀더멘탈 상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도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녹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다 들으시기 힘드실 텐데, 일단은 얘는 한미반도체고 이스메타시스 마저 차트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갔니?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700원, 46,400원까지 좀 넓게 열어놨습니다. 넓게 열어놨는데, 예? 이것도 우리 그 작업하시는 분들, 뭐 누가 보면 무성의하지 않겠어? 제가 볼 땐 무성의한데, 급진갭 1차 42,700원 1차 목표 주가도 아니고, 칸이 좁아요. 그럼 글씨 조금 조정하면 되고, 위치도 2차도 그러면 2차 목표라고 쓰지 말고 2차라고 하고, 줄을 좀 맞춰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앞에 급진갭이라고 또 써주든가.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으면 돼.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나?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고 잠깐 미팅하려고 나가보면은 핸드폰 끼고 딴짓거리하고 앉아있고. 주봉 차트 요거 한 번 더 잘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자를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봉의 기준에서 요게 8월 17일입니다. 장악형이 떠 있고의 흐름, 그리고 8월 18일 장중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만 터지면 됩니다. 그 기준.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이 주봉의 거래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일봉하고 주봉만 자르겠습니다. 주봉부터 먼저 자를게요. 다시 이제 36,000원대로 올라와 있고, 자, 주봉의 기준에 수급의 범위에서 넣고 설정을 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들으셨어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나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이나 누구든. 자, 주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기준에 수급 범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부분은 최소 이제 그 OMA 20MA를 넘기기 위한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당연히 넘겨야 되고요. 그죠? 이번 주에 5천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주에 벌써 이미 뭐 1200만 주, 1600만 주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거래의 기준은 터져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억 주, 1억 주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려면, 저 앞에 고점 다 넘기려면,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5월 말이나 이럴 때 거래량을 넘겨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5월 말의 단가하고 요때 단가하고 지금의 단가 주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이 좀 더 거래대금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범위는 형성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기준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은 유지시켜 주고 가야 된다. 누구처럼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술적 분석의 기자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43,300원 그 정도 자락의 수익 기준이 되고요. 거래는 오늘은 조금 미흡하지만 제대로 실려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고 요 수급 범위가 눈에 더 띄게끔 들어와 줘야 됩니다. 눈에 더 띄게끔 이렇게 더 들어와 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기준이 되고, 거래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에 뭐 최대폭으로 터져주고, 주가가 이제 고점 위치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찌됐건 뭐 주가의 기준은
거래대금의 기준은 주가가 위에 있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든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급증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것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주봉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열어두는데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손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준에서도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13시예요. 시간이 뭐 굉장히 빠릅니다. 13시 기준에 주봉 올려드리고 텍스 전략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 이제 급증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올려드리고,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도 이제 어차피 이스페타시스의 8월 21일자 13시 기준에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대로 기존의 자료 그대로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원고도 내일 돼서 내일 장중에 정신없게 막 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도 미리 좀 잘라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차트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일본 기준 요자락이죠. 여기서부터 요자락. 이게 18일날 이스페타시스 방송 중에 못 봤구나. 한미반도체 위주로만 봤죠. 금요일날. 오케이. 요 차트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에 7월 이후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도 이제 복잡하게 그림을 좀 그려놨었는데, 예를 들면 요 고점 넘기는 부분하고 몸통의 기준에 요 고점, 그러니까 43,300원, 400원의 기준, 그리고 요 위치에 42,000원의 명목 가격, 종가 기준에서 양봉의 기준, 그리고 38,000원대 기준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38,000원의 기준, 그죠?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범위니까 명목 가격 4만 원이 아니라 38,000원에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부분, 그리고 또 33,700원, 그거는 이제 다 돌파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라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앞부분에 고점 라인 부분을 여기서 시원하게 33,700원, 800원이 돼요. 사실 이 자락이 8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요 앞부분 고점 넘기고 거래 수반되고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오늘은 최소 범위의 OMA 20MA 거래량 조금 미흡하겠네.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나쁘지 않다. 내일 기준에 거래가 터져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거는 요 박스 범위의 기준이 돼요. 어느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셔야 되는 게 옳거든요. 검색기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데드가 나와 있고 데드 크로스 나와 있고 부딪히고 계속 못 뚫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영선까지 깨지죠. 영선까지 이렇게 깨지는 흐름에서 캔들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범위가 여기잖아요. 38,000원의 기준, 그리고 이제 문자가 늦게 나간 거고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
그럼 뭐 당연히 음봉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땐 다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락에서도 갭이 나오고 돌리지 못하고 하락이 연출이 될 때. 그래서 향후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준점들을 가져가면 뭐 되돌려 놓겠지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요 갭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싫고 메꿔주면 더 좋죠. 거래를 싫고 메꿔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메꿔질 수 있다고 봐야죠. 왜? 거래가 터지고 있고 수급이 일정 범위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선 위쪽에 그럼 나오고 있고요. 꺾인 이후에 크로스 발생돼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가 5MA, 20MA의 거래를 치고, 이게 영망치형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뜨면 비석형이라고 그럽니다. 그조차도 또 이상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데, 요게 영망치형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까 한미반도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와우에서 매출 5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여자분이 이거 하나를 몰라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망치형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망치형을 영망치형이라고 글을 써놓고 영망치형 설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하고 같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영망치형이라고 계속 얘기를. 저는 하여간에 얘가 영망치형인가, 그리고 얘가 캔들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관리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만 또 잘라서 올려드릴 겁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가는 방법이 나와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지금 교육이 오늘부터란 말이에요. 오늘 다 접속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글아글 써놨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하신 거니까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접속 다 미리 전화하셔서 다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육에서부터 접속이 안 됐어서 못 들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진짜 우리 담당하신 분들 눈물 쏙 빠지게 내가 혼내줄 거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과자 하나 갖고 와갖고 뇌물을 주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교육 무조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교육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무료로 다 드리니까 교육 자료 이쪽에 있는 게 전부 21년 거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1년 거만 45시간이에요. 그걸 다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은 무료니까 다 달라고 일단 해두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들으십시오. 이번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전략 뭐 이 정도면 됐고, 벌써 이미 한미 반도체로 옮겨가셨다 하니 한미 반도체에서 잘 대처해서 이스페타시스랑 차익 실현으로 나오고, 그 다음 포트는 이제 그 다음 기준에서 좀 설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